네, 이번에는 중국 마켓 집중 분석 코너입니다. 10미니 차이나로 이어가겠습니다. 박준석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예고를 한 대로 오늘 중국의 주요 이 PMI 구매 관리자 지수 이 지표들이 발표가 됐어요. 네. 일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은 이 지표 자체의 큰 의미를 보게 된다면 예상치보다 많이 하회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3월달 시장에서는 사실상 지표에 대한 서프라이징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반등을 했었다라면은 네. 이번에는 관세 여파로 인해서 이제 시장에 대한 이제 그런 지표들이 나왔었는데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 종합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49가 나왔고요. 예상치보다 50이 기준치인가요? 그렇죠. 50보다 좀 저조하게 되면은 실제로 제조업의 업황 자체가 별로 안 좋다. 그래서 비제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낮지만 그래도 예측치보다는 하회를 했었고요. 조금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차이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민간 관련된 제조업이다라고 하는데 민간은 오히려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영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왜 이렇게 많이 좀 낮아졌냐라고 하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관세 여파로 인해 가지고 국영들에 대한 기준들이 많이 수출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저조했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전날에 말씀드렸던 대로 PMI가 낮게 나온다라면은 결국 중국 당국에서 2분기에 경기 부양책을 조금 더 많이 쓸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토대로 해서 오늘 주요 3대 지수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상해 종합 지수 같은 경우에 뭐 약보합 정도 좀 마감을 했었고 네. 선두 성분과 홍콩 항생이 그래도 강보합 형태로 상승을 일부 했었다. 이렇게 조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PMI 지표가 뭐 공공이든 민간 쪽이든 아주 안 좋게 나온 건 아니고 네. 아주 미세하게 좀 밑도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나쁘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슷하게 약보합, 강보합권 정도에서 반응을 한 것 같고요. 자, 이제 개별 기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샤오미 아마 이 10미니 차이나 처음 시작하면서 이게 네. 샤오미를 이제 많이 소개를 했었는데 네. 샤오미가 오늘 5% 이상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실 오늘 5% 이상 급등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항상 나왔을 때 첫 이 종목 자체가 바로 비아디와 샤오미였습니다. 네, 맞아요. 샤오미를 말씀드렸을 때는 제가 M7들에 대한 종목과 좀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샤오미와 애플을 좀 많이 비교하면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전에 한번 이야기했었지만 한 번 더 이 차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샤오미와 애플에 대한 비교한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은 샤오미는 현재 관세 여파로 인해서 애플과 같이 나란히 낙폭을 거뒀다가 샤오미는 올해 YTD 기준으로 46.18% 거의 지금은 다시 또 고가권을 노려보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세 여파로 인해서 하락을 했었다가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15% 정도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샤오미가 반등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 이제 샤오미 자사 자체에서 대형 언어 모델인 미모라는 그런 AI가 있는데 이 미모를 오늘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LLM을 내놨군요. 그렇죠. 그래서 미모. 맞습니다. 미모라고 해서 이런 것들 공개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중국에게는 사실상 기술력에 대한 이제 의심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그 기술력에 대해서 중국은 기술력에 대한 이제 입증을 할 때마다 시장은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번에 샤오미 역시나 미모라는 걸 토대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더 열띤 반응이 보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미모가 어느 정도 급이냐라고 보게 된다면은 챗GPT에 있는 O1 미니 같은 경우에 추론적 모델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고요. 요즘 유행하는 네. 추론에 특화된 모델을 샤오미가 내놨던 추론이 더 약간 눈이 가는데. 네, 그래서 사실 기존의 딥시크도 그렇고 추론 모델이긴 하지만 추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사실상 중국이 그걸 한다라고 라는 인식이 강했더라면은 이번에 이제 데이터 상으로는 오픈 AI보다 조금 더 성능이 뛰어나다. 그리고 현재 지금 알리바바 관련돼 가지고 중국 내적으로는 추론 쪽 모델을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알리바바의 기존 모델보다 조금 더 뛰어나다라는 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 추론 모델에 있는 미모가 결국 샤오미에 있는 대부분의 디바이스에 접근이 된다라면은 상대적으로 생태계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식의 현재 지금 기대감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5월 9일부터 11일까지 광저우에 있는 이제 VR AI 관련된 박람회를 가게 되는데요. 네. 지금 현재 상하이에 있는 상하이의 이제 모터쇼 관련돼 가지고 기술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분위기들이 좋은 가운데 광저우도 역시나 제가 갔었을 때 지금 샤오미에서 AI 글래스가 신제품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 모델들 토대로 해서 이 미모와 겹쳐서 보게 된다라면은 그런 주가 반응이 오늘 올라갔던 이유가 납득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빅테크들이 내놓는 서비스나 하드웨어나 이런 쪽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좀 네. 탄력적으로 나온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물론 이 샤오미의 미모는 이제 나온 것이고 이제 시장의 평가를 제대로 한번 받아봐야 되겠죠. 네. 어디에 쓰일 것인지 뭐 어떤 형태 또 오픈 소스라고 하니까 다른 어떤 그 생태계 안에서 어떻게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인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또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중국 빅테크, 중국 기술 하이테크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 또 들고 나오신 기업 중국 AI 인프라 관련 하드웨어 기업이에요. 네. 광신과기 어감이 좋진 않아요. 네. 뭔가 광신도 네. 과학이나 아마 과학기술의 줄임말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어떤 기업입니까? 사실 광신각이 여러분들이 사실 이 중국에 대한 종목과 이름을 좀 들었을 때는 사실 조금 이제 어감 자체가 별로 입에 안 붙죠. 네. 안 붙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이제 중국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좀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광신각이보다는 조금 더 티커명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002281이라는 이제 티커명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먼저 광신각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AI 관련돼서 중국에서도 기술력이 도와지고 AI 발전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AI 인프라 산업에 대한 초점도 우리가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프라 관련돼 가지고 현재 지금 광신각이는 광속 광모듈 결국에는 트랜지스터를 토대로 해서 얼마나 빨리 전송을 하는가 그거에 특화됐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은 이제 2017년도 우한의 국가정보광전자혁신센터를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에서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광 모듈 자체적으로는 글로벌 4위 정도에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토대로 해서 AI 인프라 자체가 많이 발전하게 되면은 광 모듈 관련된 수요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국에 어떤 이런 기업과 좀 비슷한 기업이 있을까 해서 저도 좀 찾아봤었는데 한국의 옵티코어라든지 오이솔루션 같은 그러한 기업들과 상당히 유사한 이제 사업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토대로 해서 한번 네. 우리가 한번 직관적으로 보시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 현재 고가권에서 관세로 인해서 하락을 낙폭한 가운데 현재 구간에서 반등하려는 움직임들이 조금 더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 큰 틀로 보게 된다라면은 현재까지도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현재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올라갔다가 빠졌던 이유는 AI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의심과 그리고 실제로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으로 돈이 안 될 것 같았었는데 지금 최근에 보게 된다라면은 중국 정부에서 AI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투자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런 기업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하는 광 모듈을 공급하는 회사 광신과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짚어볼 거예요. 최근에 위안화 흐름을 보면 네, 강세예요. 맞습니다. 위안화 값이 좀 비싸졌다는 얘기죠. 네. 이게 미중 협상이랑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네. 어떻게 분석해야 되겠어요? 사실 그 위안화를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약세 국면으로 좀 갈 수 있고 맞아요. 중국 당국에서도 약세를 조금 더 고시환율로 올리면서 약세 전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최근에 시장의 움직임 보면은 위안화가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의심을 될 만한 게 지금 미중 간의 관세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특이한 점이 오히려 중국 당국이나 미국 정부는 오히려 조금 더 스피치를 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데 관세 면제들이 슬슬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전에 고시환율 자체가 올라가면서 위안화가 약세 국면으로 갔었는데 위안 달러가 현재는 지금 다시 또 7.3 이하로 강세 국면으로 현재 좀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위안화가 약세가 된다라는 것은 현재 지금 중국에서는 수출 위주로 미국과 협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관세에 대해서 조금 더 미국과 협상하지 않고 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위안화가 강세된다라는 것은 오히려 미국과의 협상을 토대로 중국도 내수를 지향하고 그 토대로 해서 관세를 조금 더 완화하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위안 달러를 보게 되면은 협상에 대한 온도계 같은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게 된다라면은 협상에 대한 진척도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으니 위안 달러의 강세와 약세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미니트 하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준석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